여러분 반갑습니다. 10-1 락앤락 브랜드 사례 분석에 대해서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브랜드 마케팅에서 락앤락에 대한 내용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하려 하는데요. 브랜드 관리를 아주 잘했던 락앤락의 기업 소개를 하고, 그리고 락앤락 경영, 그리고 중국 진출, 성공 비결, 그리고 낙앤낙 교훈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앤낙은 밀폐 용기로 유명하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밀폐 용기 시장의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토종 기업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영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외국 브랜드로 착각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 토종 기업인데 지금 중국, 베트남 등의 매출이 국내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이. 지금 락앤락은 1978년도에 창업을 했는데 연매출이 50억도 안 되는 작은 회사였는데 1998년도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해서 2012년도에는 연매출 1조 원을 달성을 한 아주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제품에 집중하자였는데요. 그 중에서 밀폐 용기로 선택해서 집중했던 것이 성공했던 내용입니다. 유행에 상관없이 꾸준히 사용되는가, 그리고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제품인가를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 기술력으로 직접 제조 가능한가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 밀폐 용기를 선택했던 배경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열쇠는 선택과 집중이었는데요. 플라스틱 용기 중에서 밀폐 용기가 모든 조건에 부합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원 역량을 신제품 개발에 투자를 해서 선택과 집중했던 것이 1조 원이 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브랜드 경영의 요소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혁신적인 밀폐용기 개발에 집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밀폐 용기를 만드는데 밀폐가 안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뚜껑에 날개를 달아서 아주 잘 잠궈지는 그런 밀폐 용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내용이죠. 출시 5년 동안 매출은 해마다 200%밖에 계속 성장, 200% 안팎에 계속 성장을 했는데 2010년도 연매출이 1조 원을 달성하는 중소기업 신화를 이루어냈던 기업입니다.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결국은 중국에 판매하려고 가봤더니 1만 개가 넘는 회사가 경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서 락앤락 대표이사이자 회장인 김진일 회장은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됐던 것이 밀폐 용기입니다. 그래서 한 우물을 파야 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브랜드 경영을 하는데 브랜드 경영에 4P 믹스가 들어가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레이스, 프로모션, 제품, 가격, 유통, 그리고 홍보 판촉, 이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프로덕트, 제품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형 원형 용기를 만들었고, 또 고급형으로 터치형을 만들었고, 한국 음식에 맞는 200가지의 다양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초반에. 그래서 또 투명하게 보이는 상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사이즈를 또 다양하게 만들었고, 중국의 전략을 할 때는 차통을 개발했는데요. 차를 담는 중국 문화의
차를 담아서 물병처럼 가지고 다니는 먹는 부분이 있는데 중간에 차를 담고 걸름망을 만들어서 그 안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차를 우려내서 먹는 이 차통을 개발했던 것이 아주 중국 시장 진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드는데 제품을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일반형과 고급형, 핸디형인데요. 고급형은 열탕 소독이 가능하고 전자레인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내용으로 아주 내구성이 강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요즘 락앤락 네온 중에서 지금 전자레인지에 사용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아주 인기를 끌고 있죠. 대신 값이 꽤 비쌉니다. 터치형으로도 했고요. 지금 차통을 개발했는데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차통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에 차를 넣고 걸름방을 넣고 밑에 따뜻한 물을 부어서 차를 우려내서 마시는 이 차통 개발 이게 굉장한 인기를 끌었던 내용입니다. 가격대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가격일 수 있지만 중국 내수시장에서는 엄청난 고가로 인식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2년간 원가로 공급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상품을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중국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추진한 과감한 결단이었는데요. 원가로 공급했을 때 저가 가격을 중국 시장의 내수장을 맞추기 위해서 했을 때 비용은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됐겠죠. 과감한 결단을 했던 것이 주요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 유통 부분은 직영 매장을 하고 그리고 고급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의 유통 채널을 확보했고요. 오프라인에도 판매했지만 온라인에도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판 쪽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마케팅 활동을 시도를 했고요. 환경 캠페인이나 이런 내용으로. 그럼 체험 마케팅을 주로 했습니다. 사람들은 체험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도 시식을 하죠.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 마케팅을 했고요. 글로벌화 마케팅을 했습니다. 지금 TV 광고, 홈쇼핑, 대형 할인 매장, 백화점, 면세점, 소형 매장의 유통 채널을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참여를 유도하고요. 락앤락 1만원 페스티벌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상호 파트너십 윈윈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 대 업체, 업체 대 업체 그리고 여기에 기업체 판촉물, 사은품 등 이렇게 다양한 대량 판매를 유도하는 내용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휴 방식의 판매도 진행을 했고요. 브랜드 이미지를 고급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락앤락이라는 브랜드만의 외국 모델을 기용을 해서 연출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TV 광고를 했고 TV 광고를 하면서 2002년도 그 시기에 TV 광고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TV 광고 이후에 한 3배의 매출을 발생시켰죠. 현재는 미국 외에 유럽, 일본, 남미, 러시아까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경영 중에서 집중의 법칙은 락앤락의 가장 중요한 경영 원칙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이었다는 것이죠. 중국 시장 진출을 했는데요. 중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더 선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수출용으로 전환하고 한류 바람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을 오히려 중국으로 수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어려움은 있었으나 고수하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였습니다. 중국 진출은 저조한 국내 판매 때문에도 중국 진출을 생각을 했었고요. 국내에서 또 외지를 선호하고 또 한국 내 할인점과 도매상들의 보수성 때문에 내용이 중국 진출을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중국과 베트남 매출이 우리나라 매출보다 더 높다는 것입니다.
중국 시장은 규모 경제와 풍부한 인력, 사람 수가 많죠. 일단 지리적 접근성이 가까워서 좋고요. 구매력 향상을 하는데 고가 저가 시장에서 급격히 중국 시장이 고가 브랜드 시장으로 변화돼 가고 있는 것이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집중을 했는데요. 제품의 핵심화 중에서 밀폐 용기 한 가지를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핵심화 전략에 성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술 집중인데요. 단일 품목 기술 개발에 집중을 했다. 시장성이 있는 것이죠. 경쟁이 심하지 않는 밀폐 용기 시장. 그리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60도 정도의 열을 가하면 뚜껑이 색깔이 변해서 조리가 끝난 것을 알려주는 이른바 카멜레온 나겐락을 탄생시킬 정도로 자꾸만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했고요. 밀폐성, 이 내용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제품의 고무나 통실리콘에 비해 밀폐성이 월등히 뛰어난 제품을 중공용 실리콘 내용을 써서 더 효율적인 밀폐 효과를 거두는 혁신이 있었습니다. 나겐락 브랜드 이름 그대로 잠그고 또 잠근다 뜻인데요. 두 번 잠그는 기능이다. 그래서 중공용 실리콘 사용으로 해서 사면의 잠금 장치를 날개를 달아서 했고 밀폐력과 신선도 유지 부분에 우위를 점했습니다. 원료 위생성인데요. 플라스틱은 혹시 안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에 염려하는 사람이 많은데 안전한 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해서 사람들의 플라스틱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준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기능성, 다양성인데요. 140가지 이상의 다양한 크기의 제품을 생산해냈고 다양한 사용 용도를 생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공간의 전략성인데요. 모듈식으로 만들어서 주방이나 냉장고 수납 공간을 40%더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곡차곡 쌓이게 했을 때 겹치면서 공간을 적게 차지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공간 전략성까지를 고민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내구성인데요. 힌지 부분의 내구성을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얼마나 더 내구성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면 50만 번을 여닫아도 손상이 가지 않을 나겐락을 탄생시켰습니다. 잠금 장치를 300만 회 회전시켜서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만 출시할 정도로 엄격한 품질 관리했던 거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날개 잠금이 금방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망가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내구성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뚜껑이 지금 떨어져서 못 쓰는 일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전략은 한류와 홍보인데요. 우리나라의 한류 문화가 중국에 날리고 있을 때 한국 제품임을 강조했고요. 우리나라 상품을 한국산 그리고 수입품이라는 것을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현지화인데요. 중국 사람들은 차통을 무조건 거의 한 사람이 한 명씩 가지고 다니다시피 하는 정도인데요. 그 차통을 개발해서 락앤락 차통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느낄 정도로 이미지를 부각을 시켰던 것입니다. 밀폐력이 높은 용기에다 걸림방을 부착을 해서 차를 넣고 걸림망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동으로 우려내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차통을 개발해서 대히트를 중국에서 쳤던 것입니다. 네이밍인데요. 중국 브랜드로는 너커우 우러커우인데 즐거운 리빙 제품의 이미지를 더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유통 확대를 했고요. 모바일 판매 비중까지 요즘은 늘려서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 일로에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매출이 지금 2013년도에 17%, 2015년도는 31%를 성장할 정도로 계속해서 성장 가도에 있습니다. 중국 진출 성공 사례인데요. 2015년 요코 만족도 조사에서 락앤락 생활용품 부문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중국 진출 5년 만에 1000억 매출을 올리는 대성공을 거두는 락앤락이었습니다. 성공 비결은 기술력인데요.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새로운 방식의 밀폐용기 기술 개발이 성공의 비결이었습니다. 피드백을 통한 기술 혁신인데 흐름 차단공 기술 개발이라는 기술 혁신을 이루었습니다. 락앤락의 교훈은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1만 종이 넘는 종류의 경쟁사의 품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밀폐용기 그리고 밀폐용기의 안전성 그리고 플라스틱 중에서도 안전성이 높은 소재 이런 외길 전략이 성공 사례로 갈 수 있었습니다. 늘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는데요. 혁신적인 기술 개발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유통 채널들 개발들이 주요했습니다. 여러분 브랜드 마케팅 중에서 브랜드가 성공하는 데는 이러한 핵심적인 기업별 성공 요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10-1 락앤락 브랜드 사례 분석인데요. 지금 브랜드 마케팅으로 성공을 했던 사례를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 브랜드들은 거의 다 한 번씩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 여러분.